제철에 나는 궁금한 식재료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뭔가 따질 만한 거리가 있는 것. 포도처럼 씻을 때마다 이걸 도대체 어디까지 씻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먹게 되는 종류의 음식들.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좀 궁금한 것들. 이런 걸 찾아간 거였죠. 왜 식재료에 주목하신 건가요? 사실 요즘에 먹방, 쿡방 이런 거 워낙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보다 좀 더 과장되게 요리하거나 또 과장되게 먹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 음식을 해먹고 한 수십 년 살아본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건 식재료예요. 맛있게 먹으려면 건강한 식재료를 가지고 건강하게 조리해서 먹는 자신의 능력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골라 먹는 것을 잘하려면 자기가 음식을 웬만큼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도록 해먹을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러려면 장을 잘 봐야 되고, 그 장 보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기초적인 식재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식재료의 가장 기본은 몇 가지가 있죠. 우선 쌀, 그 다음에 소금, 거기에 버금가는 장,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으로 소금을 먼저 꼽았어요. 사실은 지금 먹는 우리의 대부분의 소금은 장판염이에요. 장판염이라고 하는 건 비닐장판 까만색을 깔고 그 위에 소금물을 받아서 말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비닐이 이렇게 일상화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냥 흙바닥을 다져서 그 위에 소금물 받아서 말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흙에 축축함이 없고 장판을 까니까 훨씬 더 쉽게 됐고, 게다가 깨끗한 소금이 나오니까 다 장판용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최근에 정말 몇몇 분들이 진짜 힘들지만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과감하게 장판을 걷고 흙판 위에다가 옛날처럼 소금을 다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달걀 역시 생산 과정에 대한 논란이 많은 식재료죠. 쓰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이 복잡한 이야기를 다 설명할까. 쉽게 얘기하면 달걀이 천차만별이다. 가장 값싼 달걀은 굉장히 불건강하게 생산된다. 그 불건강이라고 하는 건 먹을 음식 자체가 건강하지 못해서 사람한테 위해를 끼친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A4 용지 정도 크기 정도도 못 되는 면적에서 닭이 평생 살아요. 그리고 밤에도 달걀 낳으라고 불을 다 켜놔요. 그러니까 계속 하루에 어떤 땐 2개씩도 낳으니까 몸이 굉장히 쇠약해지겠죠. 그래서 빨리 죽어요. 근데 그냥 빨리 죽는 것만이 아니라 병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사료에다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투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진드기나 이런 식의 이제 해충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다가 살충제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살충제 파동, 달걀 파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달걀도 결국은 인증이 중요하고 인증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방사유정이라고 되어 있는 그 중에서도 인증이 붙으려면 동물복지 인증이 붙은 달걀을 구입하는 게 그래도 스트레스 좀 덜 받고 나온 달걀이다라는 거고. 작가님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쌀을 고르시는지 궁금해요. 시골에서 시골 생활을 좀 한 적이 있어요. 한 18년 정도 약간 텃밭이 딸린 동네로 들어가서 흙집 짓고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는데요. 가서 보니까 농약 치는 게 눈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뭐 특별히 친환경을 할 필요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쌀이 매우 드물거나 거의 없었어요. 몇 명 도시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중년이 돼서 들어가서 쌀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 친구들은 크게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쌀의 그 모토가 누가 먹는지 알고 짓는 쌀, 누가 짓는지 알고 먹는 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농사 짓는지 누가 먹는지를 다 알고 지인들한테 파는데 속일 수는 없다는 거죠. 정직하게 하려면 얼굴 아는 사람끼리 파는 게 최고다. 그래야만 성실하게 내가 먹는 것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정말 감동스럽죠. 식재료를 키우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데요. 친환경 식재료에 대해선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된 건가요? 결혼 직후부터요. 그 전까지는 사실 80년대 초반 중반만 하더라도 친환경에 대한 생각이 많지 않았고 구해 먹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90년대에 다양한 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저처럼 친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화학 비료와 농약을 치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는 건 엄청난 프로페셔널들만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화학 비료하고 농약을 쳐도 쉽지 않아요. 농사라고 하는 게. 친환경으로 짓는 거는 아예 작물 자체가 망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과나무나 배나무 같은 건 그냥 초토화되더라고요. 이파리가 그냥 없어요. 근데 그걸 그만큼 키워낸다는 건 그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친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 맛있는 것을 넘어서서 정직하게 옛날 방식으로 제대로 만드는 식재료를 보존하는 것은 생산자의 신념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그것을 찾아줄 때만 그들이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걸 깔끔 떨면서 돈 있는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하는 짓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유난을 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책에도 썼듯이 거기 이제 포도 생산자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유기농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거 사실 농약 좀 친다고 해서 그거 먹는 당장 죽지 않아. 그런데 이건 철학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나한테 지금 당장 이로우냐 불리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사는 방식으로 인류가 혹은 지구가 함께 다른 생물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자라는 거죠. 친환경이나 유기농이 당장 내 밥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좀 넘어서는 사고방식 혹은 신념, 저는 그런 차원의 문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윤리적인 소비자가 윤리적인 생산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